이 여권 내에서도 이 합당에 대한 여러 가지 말들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 개개인 생각은 다르니까요. 그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도 친명 또는 친청 의견이 다르다고 분석이 될 수밖에 없는 게 그 온라인 커뮤니티 친명계 유저가 많은 곳과 친청계 유저가 많은 곳을 보면 계속 이렇게 좀 거친 말들이 오가기도 하고 왈가왈부하거든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예. 것이죠. 지금 왜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되는 이 상황에 당 통합을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통합의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 지금이 그때가 맞는 거냐. 다양한 논의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 논의들을 진행하자고 이제 뭐 내일 이해찬 전 총리의 이제 발인이 있으신데요. 예. 애도 기간이 끝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다음 주부터는 이와 관련된 논의가 진행될 겁니다. 저희 당원 당규에 보면 이 당대당의 통합을 하는 경우에 그 전당원들이 토론을 하는 것이 의무 사항이고요. 그 토론 이후에 당원 투표, 전당원 투표도 있고 그것이 전당대회 또는 이 당의 수임을 맡은 중앙위원회에서 처리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 어쨌든 제일 첫 번째 단계가 전당원들이 토론을 하는 겁니다. 그런 과정들 속에서 충분하게 숙의되고 논의될 수 있는 시간들이 있다. 그 과정 속에서 이것이 누가 뒤에 있다, 누가 기획했다 이런 식의 논란이 아니라 왜 당의 통합이 필요한 것인가? 또는 이 당의 통합을 언제 이루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예. 논의가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보니까요. 여기 보면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들이 많이 접속하는 게시판에서는 뭐 누가 기획한 작품이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고요. 또 그 반대 정청래 대표 지지자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진 게시판에서는 그래서 어쩌라고 뭐 이런 뭐 누가 배후다, 누가 계획했다 이런 걸 두고도 이렇게 말들이 많이 오간다고 또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용 의원님, 이해찬 전 총리 장례 기간이 이제 끝나면 아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본격화할 것 같아요. 좀 과열될 양상 우려가 나오는데요. 저는 과열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예. 합니다. 원래 합당은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다가 모든 당원이 합당에서는 이해관계 당사자지만 가장 민감한 거는 그 당에서 공직선거를 출마하는 후보자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나라 정당사를 봤었을 때 대통령 선거나 또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합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때는 이해관계 당사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인데요.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출마자만 4,000명이 넘습니다. 4,000명 정도 됩니다. 그 말인즉슨 이해관계 당사자 중에서도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당사자들이 4,000명이 된다는 소리인데 당연히 가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요. 거기다가 정청래 대표가 지나치게 속도전을 냈기 때문에 수기가 거쳐지지 않아서 더 치열하고 어떻게 보면 거의 내전에 가까운 상태가 전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예상을 합니다. 예. 언론 보도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달 초에요. 박찬대 전 원내대표 지도부와 만찬을 가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1인 1표제, 또 합당 제한 이런 논란이 있는데 이른바 친명 핵심 의원들과 회동을 한다. 김진욱 의원님,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정치적인 해석들을 크게들 하시던데 예. 저는 이 부분 역시도 그렇게 크게 정치적으로 해석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박찬대 의원께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를 지낼 때 원내대표였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을 때 당대표 직무 대행을 통해서 당을 이끌었고 그리고 결국 대선에서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통령이 당선되시고 나서 바로 지도부와 이 만찬 회동을 좀 가지려고 했는데 바로 또 박찬대 의원께서 8월 전당대회에 출마하시는 바람에 후보와 함께 이렇게 자리를 하는 것이 또 그 불가피한 다른 또 오해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에 미루었는데 그 사이에 다른 여러 가지 일정들 또 현 지도부와의 또 식사 자리들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예. 후순위를 밀렸던 것이 이제서야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고 박찬대 의원 개인과의 만남만 갖는 것이 아니라 당시 지도부를 함께 하셨던 분들에 대해서 위로와 격려 그리고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자리가 될 수밖에 없는 저런 자리까지 굉장히 정치적인 의미를 크게 부여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그 해석의 과잉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너무 프레임에서 이걸 보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아주 미묘한 시기에 대통령이 이른바 친명 전 원내 지도부와 회동을 갖는 것은 그 자체로 정치적인 의미와 맥락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박찬대 전 원내대표를 만나야 될 때인가, 오히려 지금 대통령이 만나야 될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김민석 총리가 JD 밴스 미국 부통령을 만나고 왔는데 전혀 이 관세 재인상에 대해서는 낌새조차 눈치채지 못했다가 뒤통수 맞은 셈이죠. 그리고 김민석 총리는 본인이 당대표 도전에 로망이 있다고 했는데 바로 그 다음 날 트럼프 대통령이 이 관세 인상에 관한 메시지를 발표했어요. 한미가 합의한 양해각서를 확 찢어버리다시피 한 상황인데 강훈식 비서실장과 수지 와일스 비서실장 간의 한라인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 같고 또 김민석 국무총리와 JD 밴스 부통령 간의 한라인도 작동하지 않는 상황인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김장관 장관이 가서 러트닉 장관과 회동했지만은 뭐 성과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대통령끼리 통화를 하든 만나든 해서라도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내 정치에 매몰되어 계실 때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조윤삼 의원 마지막으로 들을게요. 일단 이재명 대통령께서 트럼프 행정부와 함께 만나는 것도 함께 하고 그다음에 박찬대 전 원내대표와 만남도 같이 할 수 있죠.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을 분리해서 하나를 하게 되면 하나를 못한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박찬대 전 원내대표와의 그런 만남에 대해서 너무나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할 필요성은 저도 없다고 보는 것이 아마 구체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내용들이 나온다고 한다면 회동 이후에 관련된 보도라든가 내용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청와대는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앞서도 여러 차례 얘기가 나왔지만 뭐 청와대와 당 간에 어떤 갈등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들이 여러 부분들의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이번 만찬 회동을 통해 가지고 그러한 내용들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것인가? 저는 오히려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통제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그런 만찬 회동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